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교육에서 해외 온라인 마켓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정영훈입니다. 이제 해외 온라인 마켓의 마지막 강의인 B2B와 B2C의 차이점과 효과적인 아이템 검색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기법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검색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제가 직접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숙지하신다면 아이템 검색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콜럼버스 달걀이라는 말이 있죠. 달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냥 세우려면 안 세워지죠. 그럼 어떻게 세웠죠? 바닥을 깨면 됩니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하면요. 아이템 검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발상의 전환을 이번 시간에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이템 검색에 앞서가지고 이 뭐 B2B하고 B2C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는 알고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도 했고, 제가 그 포럼이나 그런 데서 활동하면서도 이 B2B와 B2C를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접근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가 아닙니다. 소매가 아니고요. 해외 온라인 마케팅 관점에서 B2B와 B2C를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B2B는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쉽게 말해주고 도매입니다. 도매인데 이 B2B는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기본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일반적으로 대규모 시스템의 무역 형태가 B2B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재밌는 게 소비지국의 각종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통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 절차에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되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전파 사용 인증 받아야 되고요. 먹는 거면 식약처 인증 받아야 되죠. 그리고 국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FDA 승인 받아야 되겠죠. 왜냐? 그래가지고 미국 현지의 오프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에서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매처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수입 총판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에이스를 전부 다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B2B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컨테이너 단위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량 운송을 인해 가지고 배송비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물건값도 대량으로 뽑으니까 싸고요. 그리고 운송비도 대량으로 운송하니까 싸겠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은 소비지국의 판권 확보 후에 판매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총판에다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미국 총판에서 그 물건을 카피해가 다른 셀러가 그 물건을 사다가 팔고 있는데 더 낮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미국 총판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면은 기존에 추후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셀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판권의 보장이 가능한 게 B2B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수출 수입에 대한 원천적인 정부 지원,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을 수가 있죠, B2B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해외 온라인 B2C 사업은요, 요거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 해가지고요, 소매업입니다. 이건 도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로서, 소매로서 직접 외국에 있는 현지 구매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과 고객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기본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현재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베이나 아마존 등에서 제품을 팔고 사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구매자가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귀책 사유가 소비자한테 전가됩니다. 판매자한테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같은 경우는 110V 쓰고 있죠. 한국은 220 쓰고 있고요. 내가 미국에서 물건을 샀는데 콘센트가 110V가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판매자한테 난리를 치겠죠. 근데 미국에서 샀으면요, 의뢰의 110V니까 내가 220 콘센트를 써야 된다라는 걸 구매자가 인지하고 진행하는 게 B2C입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 인증 절차를 대부분 무시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도 부분적으로 무시가 가능합니다. 언더밸류라 그래가지고요, 판매 가격이 100불인데 그 배송 가격은 10불로 해가지고 보내는 게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B2B가 다르게 출입 절차가 간편하고 단기간에 배송이 가능합니다. 왜냐? 저런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거는 판매자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판매자가 향후 발생하는 각종 AS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B2C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량건별 배송으로 인한 높은 배송비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왜냐? 건발 배송이니까요. 컨테이너를 한 방에 가느냐, 개별 한 개씩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소비지국의 판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모 화장품 회사가 이베이하고 아마존에서 개미셀러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거를 처음에 봐줬다가 많이 팔리네? 그래가지고 미국 현지에다가 총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놓고서 그 총판이 기존에 팔고 있는 개미셀러를 싹 죽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개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 판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B2C 같은 경우로 해서 물건을 판다고 해서 저기 세제 혜택을 못 받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요. 영세율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1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수출 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템을 찾을 때 무엇을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특히 해외에다 물건을 팔 때는요,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라고 봅니다. 뭐 한국의 것은 좋은 것이요. 그래가지고 깽과리, 징, 뭐 장구 팔겠다고 하는데요, 안 팔립니다. 왜냐? 그건 외국에서 아예 쓰질 않는 물건이고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 역으로 외국에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국의 소비 트렌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판다. 옷을 파는데 옷 자체가 한국인의 체형과 미국인의 체형은 다릅니다. 일단 팔다리가 깁니다. 한국의 바지를 미국에다 팔면은 7부 바지가 될 수가 있고요. 한국의 티를 미국에다 팔면은 긴팔 티를 팔면은 7부 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팔을 더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국가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거기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 모른다. 모를 수 있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구글로 검색하는 그 정도의 예의는 보여주셔야죠. 팔려면은. 그것도 없이 어떻게 물건 팔겠습니까, 외국에.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곳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겨울입니다. 지금 좀 있으면 겨울 되겠죠. 이 겨울에 내가 추우면요, 북반구 사람들은 다 춥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북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 그리고 또 남반구에 살고 있는 3분의 1은요, 대부분 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호주 빼고요. 남미 쪽 그렇고, 뭐 기타 아프리카 그렇죠. 근데 대부분 잘 살고 부자인 동네, 그리고 사람 많은 동네는 전부 다 북반구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추우면 걔들도 춥습니다. 내가 장갑이 필요하면 걔들도 장갑이 필요하고요. 내가 두꺼운 양말이 필요하면 걔들도 두꺼운 양말이 필요한 시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국의 소비자 트렌드를 알기 위해 가지고 구글링도 좋죠. 근데 역사, 문화, 사회, 경제 그런 거를 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저 책을 추천합니다. 이은복 작가가 쓴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 전지를 다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이상 봤어요. 저 책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요. 그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것만 보고 접근한다고 해도 아주 큰 실수는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요. 아주 원천적인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은 게을러요. 저도 게을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게을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덜 움직이는 거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겁이면 다홍심하란 말 있죠. 이 말 맞아요. 이왕이면 이쁜 거, 예쁜 거, 그거 좋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기 우측에 있는 사진들을 간단히 보면요. 좌측 상단에 있는 저 샌드위치 같이 생겨먹은 거, 저건 뭐냐면요. 저건 종이가 아니고 우레탄 봉투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샌드위치 저기 토스터에다 집어넣고서 굽게 되면 그 안에 이것저것 저기 빵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청소하기 힘들죠. 그거 귀찮아가지고 저거 만든 겁니다. 저거 일회용 아닙니다. 저거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활용성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건 뭐냐면요. 이어폰 거리입니다. 뭐 이렇게 언밸런스한 이어폰도 있지만 언밸런스하지 않은 이어폰도 있죠. 근데 저걸 갖다가 저거를 지금 현 코로나 사태에서 놓고 보면은요. 저게 쉽게 말해서 마스크 거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단 1분 1초라도 편한 물건들을 좋아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이제 많이 보편화됐죠. 내가 미숫가루를 타먹고 싶은데, 내가 커피를 타먹고 싶은데 숟가락으로 젓는 것도 귀찮습니다. 저기 버튼 누르면요, 저 안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컵입니다.
게을르기 때문에 저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것도 근데 저게 안 좋은 게요. 써보니까 닦기가 힘들어. 네, 하여튼간 게을르기 때문에 저게 나온 거고요. 또 좌측 하단에 있는 거는요. 저거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반죽기인데요. 반죽기 옆에 좀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반죽기 옆에 저기 우레탄으로 된 저 깔끔히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싹 긁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죽도 하고 긁어도 내고 일석이조죠.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나는 청소 한 번만, 나는 설거지 한 번만 할 거야 라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요. 저기 체리는 씨 빼는 기계입니다. 씨 빼는 기계인데 이쁘죠. 그렇기 때문에 팔립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물건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강의할 때마다 맨날 합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강사님, 아이템 어떻게 찾아요? 저는 아이템 못 찾겠어요. 근데 그걸 찾으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물건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많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본인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특이한 유니크한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최적화시켜서 계속 서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로 우측에 보면은 저게 뭐냐면요. 개미집이에요. 개미집을 갖다가 저기다가 쉽게 말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한 거냐면 개미집에다가 알루미늄을 팔팔 끓는 알루미늄을 갖다 들이부어가지고요. 그 개미집을 갖다가 그 본을 뜬 겁니다. 근데 저 개미집이 재밌는 게요. 저 위에 입구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에서 가지치기 돼가지고 저렇게 많은 여러 개의 개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 찾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근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괜히 남이 파는 아이템에 관심 갖지 마세요. 남이 잘 파는 거 여러분들한테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팔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템을 찾았어요. 그럼 바로 리스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옛날에 핸드폰 액세서리를 파는 적이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한국에서 만든 건데 호주 셀러가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30분 내로 리스팅을 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7개가 팔렸네.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제가 20만 원을 번 적이 있어요. 그 7개 팔아가지고. 근데 그 리스팅을 내가 그 다음날로 미뤘다? 저는 20만 원을 못 버는 겁니다. 내가 아이템을 딱 찾았잖아요. 그날 바로 리스팅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거를 게을러서 힘들어서 죽겠어서 리스팅을 차일피일 미루면 그 그 아이템은요, 죽은 아이템이 되든가 다른 셀러가 채갑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아이템을 찾는 거는. 이 아이템이 왜 되는지, 이 아이템이 왜 안 되는지 직접 겪어봐야 됩니다. 리스팅을 해가면서.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그 경험이라는 게 쌓이고 그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은 그 시간만큼, 그 양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은 단축됩니다. 그래서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리스팅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템을 봤을 때 진짜 좋은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요, 3년 이상 가는 아이템 없어요. 진짜로요. 여러분들 유행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3년 이상 가는 아이템은 진짜 특이한 겁니다.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꾸준한 정보 수집 및 그걸 갖다 발전하는 디벨롭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다? 리스팅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아이템이 나왔다? 리스팅 해야죠. 상품 등록해야죠.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제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평균 새벽 2시, 3시에 자는데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60% 이상을요. 저는 인터넷 서칭을 합니다. 아이템 서칭을 하고 기사 서칭하고 그 모든 정보 내용들을 저는 항상 눈과 귀를 열고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템과 매칭을 시키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에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있어야지만 새로운 아이템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건을 파는 능력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콜럼버스 다일갈 말씀드렸죠. 물건을 파는 능력이 아니고요. 물건을 구매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아이템을 서칭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물건을 보다 저렴하고 먼저 구매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장이고요.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정보의 그 싸움입니다. 아이템 서치 시의 주의사항, 캐논 카메라 에피소드는 시간이 없어서 갤럭시 영등포에 가면 영등포 유통상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각 복도에 그 핸드폰 케이스가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수십억 원어치 쌓여 있습니다. 그거 안 팔려서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S2 케이스를 지금 팔 수가 있을까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악성 재고에 대해서 항상 유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행이 지난 재고,
저기 땡처리 마켓 그런 데서 물건 사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판매할 아이템을 찾는다? 구매할 아이템을 찾는다. 이게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판매할 아이템을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든지 갖고 싶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찾는데 요거를 어떻게 찾느냐? 가격, 판매자, 저 판매자의 저 퍼포먼스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구매 직전까지 계속 검색합니다. 그래서 왜 그 제품을 사야 되는지 본인 자신한테 그 이유를 10개 이상 만들어가지고 타인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공감할 정도로까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숙지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전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을 판매할 아이템에다가 여러분들 녹여버리면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박사가 됐을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가격, 품질, 디자인, 사진, 상품 디스크립션, 리뷰 피드백, 배송비, 이 모든 것들이 상품의 판매량을 결정하는 개별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실 때 판매할 아이템을 찾지 마시고 내가 살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리스팅한다. 생각을 바꾸시면 아이템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하고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나왔죠. 호미 얘기. 이거 이제 호미 안 팔립니다. 왜냐? 이거 지금 중국 셀러들이 붙어가지고 가격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호미 같은 경우 여기 23.39인데 지금 현재 이게 저게 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저 타요 버스, 우리나라에서는 타요가 끝났죠. 하지만 남미에서 아직도 타요가 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요 버스가 남미 시장에서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타요라는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끝났다고 우리나라에서만 끝난 거지 외국에서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아이템을 설명할 때마다 꼭 이 아이템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저 사진 하나 가지고 이 아이템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거 5분이거든요. 저거 진짜 무겁습니다. 저 무거운 걸 남자가 아닌 여자가 둘이서 웃는 얼굴로 뻥긋뻥긋하면서 저 들고 있죠. 그만큼 이게 뭐냐면은 이삿짐 나르는 벨트거든요.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39.99. 4만 원이 넘는 돈인데 저거 제조원가 따지면 5천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걸 지금 4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도 리뷰가 1580개입니다. 저 정도면요. 판매 수량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 방식이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그걸 녹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자세를 얘기합니다. 애티튜드. 이거를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고서 한 척하면요. 물건은 안 팔려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판매량입니다. 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물건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이 물건을 팔겠다는 자세, 내가 목숨 걸고 아이템을 찾겠다는 자세, 그리고 그 자세와 그 노력을 상품에 녹이면 그 물건은 분명히 나갑니다. 애티튜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강의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이게 뭐냐? 탑 이베이 USA 셀러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요. 이베이에서 가장 많이 파는 셀러들을 갖다가 쫙 모아놓고서 순위를 매긴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한국 셀러는요. 이게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제일 끝발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 셀러가 얼마나 파느냐? 월 2억은 팝니다. 이베이만 가지고도 이렇게 팔 수 있는 시장인데 현재 한국에서 파는 셀러는 이렇게 비미합니다. 재밌는 게 여기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런데 셀러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팔고 있어요. 그게 현재 해외 온라인 시장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온라인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